네,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접하셨던 직무일 거예요. 그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접했던 직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IT입니다. IT는 우리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같은 식구인 박철훈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세세하게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전체적인 직무를 다루면서 제가 박철훈 선생님처럼 세세하게 다루진 못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IT 직무 지원자 갖춰야 할 필요 역량들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산업에서 IT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스토리를 통해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병철 교육그룹 IT팀에서 일하시는 김유회 씨의 인터뷰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IT팀은 유폰 서비스, 영어니까 유폰이라고 해서 전화 영어하는 건가 봐요. 전화 영어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걸 운영,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 있어서 시스템 개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발, 운영, 유지 보수하는 것, 또 서버 운영 및 모니터링 업무, IT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개발의 업무, 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운영의 업무, 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유지 보수의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서비스 개발은 서비스 기획팀에서의 기획 업무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민병철 영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와서 이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기획이 있겠죠? 그럼 그런 기획을 UX팀에서 디자인하거나 퍼블리싱 작업을 하겠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어떤 구조를 짜겠죠? 그러면 IT팀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서버 운영 및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당연히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I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버 운영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기타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가 똑같은 IT지만 어떠한 산업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직종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데 이 민병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타 분야 IT와 다른 점은 무엇일지를 좀 묻고 있거든요. 자, 영어 공부는 만인의 관심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듀테크라고 하네요. 타 분야보다 고객들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육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영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 영어를 공부해서 대학을 갈 거야, 아니면 뭘 할 거야, 취업을 할 거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기호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녹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고객들이 손쉽게 민병철 유폰을 접할 수 있는 만큼 저희는 고객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낸다. 즉 끊임없이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객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작업을 한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할 때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보수를 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를 물어봤네요. 역시 꼼꼼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업무를 할 때 끊임없이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늘 예방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IT팀의 작은 실수는 전체 고객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홈쇼핑을 보려고 하다가 홈쇼핑 채널 메뉴 아니면은 주문 버튼 눌렀는데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전국적인 아니면 글로벌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서버 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꼼꼼함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번은 책임감. 자, IT팀에서 책임감은 본인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IT팀은 궁극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 A부터 Z까지 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이 부분은 이쪽에서 할 수 있잖아. 좀 저쪽에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끝난다는 것이죠. 왜? 이거에 대한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큰 여파를 주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IT는 유관 전공 혹은 자격증이 필수이냐? 저는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자, 컴퓨터공학 등 IT 유관 전공을 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비전공자라고 하잖아. 그럼 적절한 교육을 받고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좋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IT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취업 교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의 트렌드가 IT 쪽이 다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인문상경계 아니면 이공계 친구들까지도 어떤 교육을 많이 받냐면 IT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아요. 빅데이터 관련한 교육, 코딩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받아서 IT 관련된 직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취업 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예요?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비전공자라도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지원은 할 수 있어. 다만 전공자 같은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취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은 본인의 마음에 달렸다. 본인이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T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 역량을 표현할 때 아니면 본인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삶의 자세, 신조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저는 책임감이 있다. 어떠한 책임감이냐? 예,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은 제가 맡은 일은 제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라고 표현해내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라인비즈 플러스 개발자 류재필 씨의 스토리를 좀 볼게요. 저도 이걸 읽기 전까지는 라인비즈 플러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라인 페이 프로젝트 서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몰랐어요. 이걸 보기 전까지. 아무튼 이분은 페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스크럼을 한다고 하는데 스크럼은 간단한 아침 미팅 같은 것이다. 한 일,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 이슈를 공유하고 해서 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떤 회의가 되겠죠. 자, 라인 플러스는 책임 근무제를 진행한다. 또 외부와 연동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외부 업체 문의에 대응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페이잖아요. 즉 어떠한 결제를 대행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된 그런 직업 직무니까 당연히 외부와 연동된 고객사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무엇이냐? 바로 돈과 연결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으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은행에서 예전에는 그냥 일반 행원을 많이 뽑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IT 역량을 갖춘 친구들을 많이 뽑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는 강조할 때 있어서 그냥 IT 역량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돈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 꼼꼼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잘못하면 이용자한테 금전적인 손해, 가장 아주 큰 손해잖아요. 가장 중요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금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숫자들이 안 맞는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꼼꼼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봤네요. 필요한 역량 4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개발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공계 친구들이신 분들은 뭐예요? 개발 관련된 역량, 즉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긴 허브라는 말이죠. 허브이기 때문에 같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는 부분이니까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협업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통하는 능력이다. 직접적으로 내가 소통하는 능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듣는 경청하는 자세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핀테크 산업 쪽이죠. 핀테크 산업 쪽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핀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과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IT와 결합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큰 산업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자체가 플랫폼화되어 있고 사용자 서비스가 묶여있는 시스템이 될 테니까 향후 더욱더 전망이 밝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기존의 IT 회사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산업 쪽이랑 같이 융합시켰을 때 더 뻗어 나갈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그쪽을 제안하시고 지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발맞춰서 라인 쪽에서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했다라고 하고요. 가상화폐 거래,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업이니까 금융 서비스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IT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IT적인 그런 지식 경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산업과 연계해서 같이 결합되어 가느냐. 그렇다면 연계되는 그 산업에 대한 공부도 분명히 필요하실 거고요. 비단 금융 쪽뿐만 아니라 유통 쪽, 물류 쪽,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제조 쪽 이런 것들 관련된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면접관이시다.
면접관이시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럼 팁을 좀 달라 했더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담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많은 수상 경력과 관련 경험들을 어필해 주시는데 실제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 다른 경우가 있다. 면접에서 드러나죠. 이런 건 언제 드러나냐면 딱딱한 면접에서 안 드러나요. 근데 라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캐주얼한 면접을 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 실수가 나와요. 이 실수는 그냥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진짜 너무나 편한 분위기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과장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걸리는 거죠.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그냥 네가 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련해서만 그냥 얘기를 해. 부풀리지도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을 주시는 거죠. 타인의 역할을 자신의 것처럼 적은 것인데 설명을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등 티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면접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면접관이 아무리 진짜 솔직하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의 과장은 필요합니다. 자, 자신이 했던 역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것이 신입사원 면접의 키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역할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자신 있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 갈게요. 핀테크 산업의 미래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과 연계했을 때 연계되는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도 꼭 파악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매그넘빈트 개발그룹에 계신 황세웅 씨의 인터뷰입니다. 자,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자, 매그넘빈트는 마케팅, 광고 대행, 웹사이트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 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서 하고 있는 웹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은 웹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겠고 웹 퍼블리싱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에 대한 당연히 관심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HTML, CSS, 웹 표준, 웹 접근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 HTML 자격증을 따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웹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할 거고 디자인할 거잖아요. 그걸 뭐예요? 결국엔 코드로 나타내잖아요. 여러분들 막 다 명령어 쓰고 해서 전 그런 것들에 대해 모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구조화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동작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SEO나 기타 개발 언어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업무는 허브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웹 개발자로서 퍼블리셔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보고 학습하고 익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진화하고 있고 개선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옮겨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회사 특성이나 방향에 따라서 기타 프로그래밍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식 부족하면은 주변인들한테 물어서라도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좀 길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나 이슈를 만날 때가 많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뤄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변수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많이 시켜야 될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게 아니라 좀 내가 얘기했던 건 이런 건데 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안 돼요를 변경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예. 처음 보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면 조금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역량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점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취준생을 위해서 이쪽 업무를 지원하려고 하는 취준생을 위한 조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웹 퍼블리셔는 사실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네, 높지는 않아서 배우기가 쉽고 남들도 금방 취업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 상경계 아니면 뭐 이공계 친구들도 쉽게 IT로 가볼까라고 해서 좀 교육받고 바로바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겉으로 보이는 것은 좀 쉽게 보이거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뭇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니까 함부로 접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기왕에 접근을 했으면 전문적으로 성장할 커리어 패스를 한번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좀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전문적인 소양을 인지해야 될 거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지녀야 된다. 즉 가장 IT 어떤 개발자로서 웹 퍼블리셔로서의 개발자로서의 역량은 당연한 거고 정말 이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좀 뼈 있는 고충 충고가 될 것 같네요.
자, 머스트 해브 아이템 가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나 이슈를 만날 때 많으니까 그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풀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단네임 코리아의 개발팀에 계신 한정원 팀장님의 인터뷰인데요. 단네임 코리아, 저는 되게 생소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팀장님. 네, 저희 회사는 도메인 호스팅, 보안 인증, 가상 사설망, CDN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사이트와 신규 사업에 대한 자체 웹 시스템을 개발하고 역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일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 IT라고 하면 뭔가 자유분방한 느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좀 되게 IT하게 생겼다. 아니면 IT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일과는 다른 직장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당연히 업무 메일을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연히 새로운 이슈가 무엇인지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저희 팀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또 담당하는 팀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어려움, 당연히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할 부분, 타팀과 그다음에 내부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챙기고요. 그다음에 급한 것들은 처리하고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업무를 진행하는 그러한 일반 우리의 직장인 생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술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IT는 무엇이다? 허브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업무상 힘들 땐 무엇입니까? 자, 막상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냈는데 다르게 구현됐을 때 힘들다는 것이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환경에서 오는 문제도 있다. 전체적인 일정조율이 가장 힘들죠.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고객사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려해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역량이 부족해서 이 일까지 좀 떠맡아야 되는 부분. 팀장님으로서 좀 고충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업계 이슈는 무엇이냐? 웹 세상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이슈인데요. 바로 속도와 보안. 저건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고객들, 그렇죠? 속도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인가 약간의 버퍼링만 생겨도 왜 이래? 계속 새로 고침 누르고 속도가 느리면 굉장히 좀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보안이죠.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떤 페이스북도 보안이 좀 뚫렸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 세계, 이쪽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속도와 보안이다라고 하는 이슈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어떠한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일단 관련 전공은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 학과라면 어디든 좋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를 할지라도 직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된다.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을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항상 언어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을 조건으로 주죠. 주제를 정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제 완성해보는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해주고 싶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보통 코딩 시험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알고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능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스피치적인 부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만 했다가 끝을 맺지 못하면 그 경험은 내 것으로 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임감이라는 내용이네요. 자칫 업무 습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책임감을 지닌 사원이 왜 필요한지,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갈게요. 전 이 부분이 좀 좋았어요. 시작만 했다면 끝을 맺지 못하는 경험은 내 것으로 남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즉,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 것으로 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업무 습관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QA라고 해서 넥슨 네트워크스에서 근무하시는 정민철 씨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QA네요. QA는 품질 쪽일 텐데. 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게임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이네요. 제가 예전에 현대자동차 얘기를 했었는데 품질 직무. 자동차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물이 새면 안 될 거고 잘 멈춰야 되고 잘 달려야 될 거고 게임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품질의 업무겠죠. 유저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게임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각종 테스트를 통해 해당 게임에서 버그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또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출시 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는지, 품질로서, 품질 직무로서 역시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출시된 게임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불편함을 겪지 않게 만들어내는다. 잘 적용이 되었는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즉 품질이라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하는 일은 똑같고요. 이것이 해당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의 주제만 조금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해서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되게 많이 듣는데 업무 특성상 게임을 많이 접하는 것은 사실인데 업무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취미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라고 당연한 말씀을 좀 하시네요. 저는 근데 게임 회사를 저도 사실 너무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를 좀 수평적인 분위기를 저도 좋아해서 게임 회사 쪽으로 이직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원체 게임을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생각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튼 게임은 많이 해서 좋긴 좋은데 업무상으로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입사하게 되면 괴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결국은 내가 게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야 되고 유저에 대한 입장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간접적인 건 알 텐데 직접적으로 게임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에서는 웬만하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해당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충분히 고민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필요 역량,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품질이었습니다. 품질. 그러니까 역시 꼼꼼함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창의성도 나왔네요. 왜 창의성일까? 사람마다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어떤 놀이를 할 때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근데 특히나 게임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마다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패턴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QA들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방식대로 게임을 진행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다, 보완하면 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유저들은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겠지라는 식의 다양한 가상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다,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운영되는구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오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얻는 경로는 무엇이냐? QA직을 좀 하고 싶은데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사실 국내에서 게임 QA라는 직무가 필요하다고 인식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비해서 많이 늦어서 해외 자료를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게임 회사의 QA 직무를 지원하실 분들은 국내 자료보다도 해외 쪽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관련 사이트나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팅, 블로그 같은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트렌드나 정보를 얻으시고 게임 웹진도 많이 보시면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들,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품질 직무가 창의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정말 창의성이 그 어떤 직무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하는 그렇다면 후배 스타일을 물어봤네요.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내가 업무 경험이 많다고 해서 후배들에게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결국엔 팀이니까 협업해야 되니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즉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후배면 좋겠다. 되게 멋진 말씀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적어줄 때도 이런 얘기 한번 또 해주는 것도 되게 좀 신선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뭐 잘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성장할 겁니다도 좋지만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전략일 것 같네요. 머스트헤브 아이템 갈게요.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저를 좀 감동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또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SI 업체일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SI 직무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퀄리피케이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IT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바로 속도와 보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쪽 정보 보안 관련해서의 어떤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네트워크 기본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자, 보안 장비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기술을 알아야 되고요. 보안 장비는 네트워크 구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또 설정 내용의 값들이 네트워크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장비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해킹 대상에 대한 시스템 OS나 미들웨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서버 OS와 SQL 등 DB,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유닉스 계열의 OS, 그다음 윈도우 서버 계열의 OS, 서버 OS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해가 역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전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보 보호 법령,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정보 보안에 걸리는 부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기초적인 지식 가이드 주는 것이 바로 법령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준법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 준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신 법령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시는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쪽으로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으시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자질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근성과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근성은 뭐냐면 저도 사실 이 빅데이터는 누구나 좀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이 모아오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즉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기 전까지의 과정이 좀 생각보다는 녹록지 않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순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근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품질 직무처럼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는 창의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IT는 허브다. 여기에 어떤 산업이 연관되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산업의 빅데이터가 필요한지 연관되는 것에 따라서의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또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이터 히스토리를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이렇대요. 카드사에서 빅데이터 가장 많이 활용하죠. 그럼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이 카드사의 어떤 서비스랑 사람들이 카드를 긁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사람들이 카드를 긁는 것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툴이나 R이나 SS와 같은 통계 툴도 친숙하게 다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다양한 업무 담당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정확한 판단력 요구된다. 왜? 빅데이터 분석 업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으로 가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에 대한 역시 이해가 부족하면 데이터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객사의 비즈니스와 상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이해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고 비즈니스 요구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즉 설득할 수 있는 분석력과 논리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30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IT 직무에 대해서 정말 아주 거시적으로 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IT 직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꼼꼼함 필요하고요. 끈질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보 보호,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 의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